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 대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깨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연대가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어떤 위험성을 강조해왔던 미국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한 그런 미국의 인식에 나토 국가들이 또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서방 국가들의 이러한 연대 강화는 향후에 중국에 대한 그런 견제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도전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중국이 유럽 국가들과의 그런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이제 1대1로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중국이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유럽 내에서는 이 중국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었고요. 이 중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도 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동지역에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동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이 주요 협력국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온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도 러시아와 같이 어떤 이 국제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수정주의 세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긴밀한 중러 관계를 기반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요구했던 그런 국제사회에 대해서 중국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중국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러 제재가 지속되면서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압박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미 제로 코로나 정책까지 폐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이 테러 제재 속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중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이나 어떤 유럽 국가들의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와 자국의 경기 회복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대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야 하는 시진핑 정부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 안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이 국제사회에서 확산되면서 중국은 좀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지원과 또 제한적인 경제 지원으로 서방의 압박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러시아의 관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 이후 최초로 해외 방문을 한 곳이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중러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세계 정세가 어찌하든지 간에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수사와는 달리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그런 경제적 지원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행위는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또한 서방 국가로부터 오는 그런 압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도 중국의 테러 지원을 의심하거나 혹은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중국의 테러 접근법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이런 중러 관계를 근거로 중국의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핵 사용에 반대하면서 러시아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작년 9월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자국의 영토가 위협을 받을 경우에 모든 수단을 이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중러 공동 성명에도 이 핵 보유국이 자국 밖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서 보여줬던 그런 중국의 행위를 고려할 때 이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러시아의 핵 위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국 중국이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일지라도 러시아와는 달리 이제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지 않다. 어떤 국제 질서를 따르고 있다. 이런 모습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시에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일종의 기대감을 제공함으로써 이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 평화적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국은 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이 중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이 중재안을 근거로 해서 러시아 방문 중에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중재안이 이제까지 중국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그런 원칙적인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당사국이 주장하는 러시아군의 철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중재의 의지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중재자를 자처하는 것은 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국교 정상화를 중지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이 어떤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선전하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유연한 태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접근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그런 군사적 혹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서방의 요구대로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고 러시아의 패배로 전쟁이 끝난다면
그 속에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이것을 어떤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승리로 선전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러시아의 패색에 깃들렸을 경우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지원하면서 이 전쟁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보여준 그런 중국의 그런 행태를 볼 때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러시아의 핵 사용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것을 북핵 문제와 연계시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어떤 중국의 역할을 또 책임이 있는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와는 차별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의 핵 위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러시아가 핵 위협을 언급할 때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태도로 책임 있는 모습을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한중간의 이견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록 한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할 뿐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런 중국의 입장을 생각할 때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무기 지원이 공식화될 경우 중국이 이를 근거로 한국을 비난하고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편 러시아의 그런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외교적인 명분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러 양국의 군사적 압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은 영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추진될 경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나 서해와 같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 등을 통한 군사적 압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해군력을 높이는 한편 또 한미일 간의 대응 방안도 이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